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발표가 났는데 놀랍게도 전보 인사가 달랑 4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4명 중에 2명은 서로 자리를 바꾼 거고 나머지 2은 이제 공석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사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냥 그들은 다 유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 유임, 유난히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한동훈 유임, 월성 수사 주도하면서 이렇게 윤석열 꼬봉짓 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 고검에서 맨날 그 추미애 그 아들 조국 최강욱 사건 받아다가 자기가 알아서 기소하고 하는 애 있죠. 조상철이라고. 서울 고검장 유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가고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 자리로 가고 서로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정수 남부지검장이랑 심재철 검찰국장은 그 윤석열의 징계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죠. 검사장급들이 윤석열 징계에 반대한다면서 연판장 돌린다고 할 때 4명이 서명 안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성윤, 심재철, 이정수, 그 다음에 이제 동부지검장 1명 있죠. 그래서 4명이 안 했는데 그 윤석열이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싫어하는 이제 심재철하고 이정수 이 남부지검장이 서로 자리를 바꾼 거죠.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계속해서 요구했었던 게 딱 3개예요. 이성윤 잘라. 이성윤은 통제력을 상실했어. 이성윤 잘라줘. 그리고 한동훈 빨리 무죄 만들고 한동훈 빨리 복귀시켜. 그러니까 한동훈을 무죄인 것처럼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성윤을 압박하면서 한동훈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됐죠. 수사는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 그렇게 잘라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남부지검장으로 보내면서 이제 다른 이제 이정수 남부지검장이 이제 검찰국장으로 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원하는 건 안 들어준 거죠. 그 대신에 윤석열의 오른팔도 다 그대로 내버려 뒀고 나머지 인사도 단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머리를 매우 잘 썼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너 나간 다음에 대대적인 인사를 할게 7월에. 나 너랑 싸우기 싫으니까는 그 인사 안 할게. 다만 네가 원하는 거 이 3개는 못 해줘. 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여론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윤석열이 원하는 걸 들어줬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자기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법무부 장관 하면서 정치 생명 끝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발표가 나자마자 진짜 빛의 속도로 지금 조선일보랑 뉴스원이랑 난리가 났어요. 윤석열 패싱, 추미애 시즌2, 의견 총치쇼, 언론들 불러가지고 사진 찍고 언론 플레이까지 다 해놓고서는 결국은 윤석열이 인사 발표 나는 것도 몰랐다. 라면서 정말 자세하게 지금 조선일보는 구구절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뉴스원이랑 이런데. 사실상 인사가 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인사가 뭐가 아무것도 없고 거의 다가 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윤석열 패싱 시즌2라고 하는 건 뭐냐. 윤석열이 원했던 바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달랑 그 3자리.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추미애 시즌2라고 하고 있거든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윤석열을 통해서 다 언론들이 지금 즉시 다 들은 바도 없어. 알지도 못했어. 또 박범계한테 또 당했어. 추미애한테 또 당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마지노선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선일보나 뉴스원 보니까 윤석열은 오늘 인사 발표가 나는 걸 몰랐대요. 그리고 이제 박범계한테 또 속았다고. 추미애랑 다를 것처럼 행동하고 언론 플레이 해놓고 자기를 또 속였다 하면서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진짜 내일부터 강도 높은 국가적 중재 조치를 취하시겠네요. 이제 압수수색하고 법무부 장관 수사하고 또 추미애 불러다가 또 수사하고 월성원전 가지고 난리치고 안 봐도 비디오죠. 어차피 자기 오른팔들이 지금 다 유임된 상황이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영리하게 상황을 피해간 거죠. 자기가 정치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게임까지는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유임을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이제 윤석열의 라인들은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싸움을 회피하면서도 자기도 손해보지 않는 절묘한 수를 썼어요. 확실히 정치인이죠. 예, 제가 12월 달부터 민주당 최고위에 요구했던 게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이 세트개혁 입법안에 대한 단일안을 내라.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임기, 이 3월 초잖아요. 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 법안들을 발의할 거고 언제 발의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지자들한테 심판을 받아라. 최소한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의 최고위 9명은 사실상 민주당의 여러분 그냥 얼굴이고 민주당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왜? 각 계파가 다 심어놓은 사람들의 그냥 딱 n분의 1이 민주당 최고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결 과정만 있지 뭐 사실 이낙연이나 이해찬 당대표도 그냥 n분의 1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대표가 힘이 없잖아. 그런다 하더라도 이낙연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힘을 발휘했죠. 이낙연 되고 나서 정말 민주당이 그냥 사실상 빠닥빠닥 망가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막 저기 난닝구도 다시 다 들어오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합의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요, 최고위가. 계속 시간을 끌고 결정을 못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당원 투표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서는 적어도 180석을 가진 이 당의 최고위가 그 180석명의 다 다른 의견들을 하나로라도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의 단일된 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 그래오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특히 이낙연 지도부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끌고 개혁 법안 안 하고 이거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하잖아. 정부 법안 다 디스하고 다 계약으로 만들고. 검찰개혁은 하는 듯 하면서 지금 말이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지난주부터 임성근 판사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탄핵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언론개혁 또 들고 나옵니다. 어저께. 사람들이 진짜 어저께 그 민주당의 언론개혁 그 법안을 보고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져버렸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언론을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윤영찬이랑 노웅래 법안이거든요. 근데 그 이낙연이 1월 초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가짜뉴스 처벌해야 됩니다. 언론개혁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 지금 나온 법안은요. 이낙연이 1월 초부터 주장했던 법안들이에요. 그대로예요. 차이가 없어요. 이낙연이 계속해서 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했거든요. 1월 초부터. 얘네들한테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건 조중동이라든가 네이버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수박들을 비판하는 1인 미디어 유튜브를 때려잡겠다는 거거든. 열린공화TV나 때려잡겠다는. 그러니까 이낙연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법안들이 발의됐을 때 분명히 국진당이나 저 극우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에서 엄청나게 악용이 될 거고 검찰에서 악용이 될 건 너무 뻔하죠. 자기들을 비판하는 개인들을 입을 틀어 막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런 언론개혁 법안을 발의한 애들은요. 그냥 국진당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애들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법원한테 온라인상에서 게시물의 생선 유탕으로 피해자를 입은 이용자에게 피해액의 3배까지를 보상하도록 판결을 강제하는 법안을 낸 거예요. 윤영찬 법안이. 근데 이 피해를 입힌 이용자의 언론이 없습니다. 피해를 입힌 이용자는 미디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언론이 아니에요. 1인 미디어예요. 1인 미디어. 그러면서 노웅래가 언론에다가 뭐라고 했냐. 미디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미디어는 1인 미디어예요. 악의적인 허위 비방 인터넷 기사에 대한 열림 차단권을 도입할 거다. 악플 블라인드 처리할 거다. 정정보도 2분의 1 크기를 해서 오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더 이상 가짜뉴스와 악플, 심지어 1인 미디어는 80~90%가 가짜뉴스다. 그러면서 1인 미디어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양기대 의원이 댓글 차단하는 거. 방심위에다가 끌고 가가지고 언론분재위에서 심의하는 거.
신현영 의원은 인터넷 그 블라인드 차단하는 거 30%에서 90%로 늘리는 거. 이걸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3배 물어내고 같은 크기, 같은 지명, 같은 시간에 정정 보도할 수 있도록 언론 주용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언론 주용은 1인 미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피해 구제는 신속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유튜브가 대상이고 언론이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윤영찬이 어제 발표를 했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언론이 포함 안 된다. 저는 이게 그냥 민주당의 그냥 본질이라고 봐요. 여러분 민주당의 언론인 출신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언론개혁에 대한 얘기 한 번도 나온 적 없죠. 이낙연, 윤영찬, 허종식, 고민정, 정필모, 민영배, 박선준, 한준호, 양기대 이번에 당선됐죠. 박병석, 노웅래, 박광원, 김종민, 김용호 다 언론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방통위위원이나 방심위, 시청자위원회 이런 사람 그 추천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태극기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언론 지형을 만들고 강화시키고 종편이나 이런 데들이 재승인을 다 받을 수 있게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저기다 다 거수기 인사를 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말로는 언론개혁을 안 할 사람들만 이렇게 다 이렇게 공천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출신들만 전부 다 데리고 가고 법사위에 다 앉혀놓고 사법개혁은 얘기도 안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는 퇴임 한 달 앞둔 제일 만만한 임성근 붙들어 놓고 이제 탄핵하고 탄핵 딱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언론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한다는 게 1인 유튜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은 싹 사라졌죠. 지금 이 민주당의 이 최고위 이 9명은요. 정말 기필코 다음 22대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떨어뜨려야 되고요. 지금 이 6명 있죠. 언론개혁 법안 발의한 이 6명. 윤영찬, 양기대, 신영원, 김용호 이런 사람들 있죠.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최강욱 의원이 오죽이 답답했으면은 오보방지법을 발의했어요. 같은 날. 오보 규모와 동일 규모로 정정보도하고 오보 개시 시간 동안 다시 말해서 일로 따져가지고 매출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을 언론사가 내도록 하는 아주 초강력한 법안을 철험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린민주당 세속으로 뭐 하냐고. 특히 민주당 이렇게 자영업하는 애들, 그 민주당 하청하는 그 유튜버들이나 이런 인간들 진짜 그런 개소리 많이 하죠. 최강욱이 발의한 법안 민주당이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민주당이 진짜 개혁을 원하고 민주당 최고위가 아닌 그 민주당의 초선이나 민주당에 정말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맨날 말로만 다스베이더나 이런 데 나와서 개혁을 떠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언론개혁을 원하고 이 나라의 언론지형, 조중동의 언론지형을 바꾸고 싶다면 최강욱 의원 법안 통과시켜주면 돼요. 정말로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진보를 원하고 언론지형을 바꾸고 사법개혁을 하고 싶고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검찰개혁을 진짜로 할 사람, 인물, 언론개혁을 할 사람, 사법개혁을 할 인물들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게끔 추천하고 국민들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이라는 그냥 이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안은 앞으로 국힘당과 거의 차이가 없는 박성민이나 이낙연이나 양양자나 이런 사람들로 가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정말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 유튜버나 특정 스피커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